네, 주식 손실로 예수금은 잃어도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은 지켜주세요. 한 올 한 올 소중한 내 머리카락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보톡스 피부과 전문의 박보고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멜로 피부과 대표원장 박보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피 노화와 관련된 탈모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동물들 털갈이 하잖아요. 맞죠?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털갈이 하는 계절이 있어서 유독 가을에 많이 머리카락이 빠진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실제로도 가을 환절기 때가 가장 머리가 많이 빠지는 시기고요. 계절별로 이제 털 빠지는 거를 연구를 했을 때 환절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빠지고 네. 환절기 중에서도 봄보다 가을이 더 많이 빠진다.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가을철이 좀 더 많이 빠지긴 하는데 이게 꼭 실제로 탈모로 빠지는 건 아니고 이미 빠질 털이 좀 빨리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다만 환절기에는 좀 피부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올라오기 쉽고 온도 변화 때문에 두피가 조금 손상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그런 실제로 탈모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두피에 화상을 입거나 열을 많이 받으면 그게 가을철에 탈모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피부에도 자외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많이 쏘면은 두피 화상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두피 쪽에 노화가 생기고 콜라겐이 약해지고 두피 모낭도 약해지면서 탈모로 진행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할 때 꼭 선크림만이 아니라 골프 치실 때나 아니면 야외 활동 많이 하실 때는 꼭 모자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그러셨잖아요. 가을철에 머리가 빠진다고 다 탈모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평소보다 가을에 머리가 많이 빠져. 근데 이게 탈모 수준이냐 아니냐 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뭐 머리카락의 개수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람이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거든요. 한 50개에서 70개 사이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보는데 100개 이상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탈모 위험성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빠지는 것보다 머리 빠지는 부위, 소위 말하는 M자 머리랑 정수리 머리가 얼마나 빠지느냐가 중요하고 다른 머리는 빠지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탈모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발이 빠지는 것보다 모발이 얼마나 가늘어지느냐. 가늘어진다. 그럼 그게 모공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모공이 만약에 큰 분들은 머리카락이 두꺼워요? 그거 상관없어요? 모공을 사실 결정하는 거는 네. 그 털의 두께와 그 털 아래 붙어 있는 기름샘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털이 두꺼우면 모공도 크겠죠. 그럼 탈모이신 분들은 모공 하나에 머리카락이 하나만 난다라고 들었는데 원래 일반인들은 거기 막 두세 개씩 나나요? 한 모공에? 한 모공에 두세 개씩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백인 같은 경우는 한 모공에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좀 한 모공에 나는 개수가 적고 그 대신 두꺼워요. 그 탈모가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개 나는 것도 줄어들고 털의 두께 정도도 작아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탈모의 척도라고 보면 되고 두께가 두꺼운데 그냥 빠지는 거는 다시 날 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얇아졌다 빠지는 거는 이제 빠이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탈모는 왜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탈모라고 저희가 하면 보통 얘기하는 남성용 탈모를 얘기하거든요. M자 머리라든지 정수리가 빠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남성용 호르몬이 가장 중요해요.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 그 DHT라는 호르몬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이 호르몬이 이 모낭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 모낭의 털을 빠지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특이한 게 정수리랑 M자에만 작용을 해가지고 다른 데 털은 안 빠지고 그쪽 털만 빠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좀 줄일 수 있는 혹은 여성 호르몬을 늘리는 그런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으면 탈모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일반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대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반대작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지 여성 호르몬이 올라간다고 해서 남성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DHT라는 그런 호르몬을 차단시킬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알고 계시는 탈모약이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남성분들은 유전의 영향으로 탈모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뭐 여자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녀 차이가 있는지 유전의 확률이 큰 건지 아니면 후행적인 확률이 큰 건지 탈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냥 쉽게 정리하면은 남자는 유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이제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도 있지만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내과적 질환이나 급격한 뭐 체중 감소라든지 네. 이런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탈모가 진행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거의 뭐 90%가 유전, 여자는 좀 더 비율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출산과 임신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머리가 빠지는데 다시 자라지가 않아, 다시 나지 않아. 그럼 그건 탈모로 이어질 확률이 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미만형 탈모라고 하는데 네. 그것들이 보통 6개월 안에 보통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6개월이 지나도 이게 계속 많이 빠진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탈모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탈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20대, 30대 친구분들도 탈모를 요즘 걱정하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염색을 많이 해서 탈색을 많이 해서 혹은 파마를 많이 해서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일 스타일링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데기 열 때문에 탈모가 오는 것 같다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탈모가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염색이라든지 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발에만 이제 작용이 됐을 때 괜찮은데 두피에 실질적으로 닿았을 때 염증을 일으키기가 쉽고 그다음에 고데기나 드라이 같은 것들이 두피에 열을 올리게 되면은 그 아까 얘기 드렸듯이 두피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모발이 나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 모발도 잘 못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하는 거는 회복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자주, 특히 염색이 가장 안 좋고요. 염색. 그리고 너무 드라이할 때도 두피를 뜨겁게 데우는 그런 행위들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머리 말릴 때 이제 끝 부분은 사실 잘 안 말리잖아요. 중간부터 끝 부분은 조금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시고 두피 부분은 항상 조금 시원한. 바람으로 좀 말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흰머리가 살짝 보여서 이 흰머리도 탈모의 전조 증상인가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흰머리는 탈모의 전조 증상이라고 봤을 때 원형 탈모에 이제 털들이 빠지기 전에 하얗게 변해요. 그다음에 그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탈모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뭉탱이로 이제 흰색이 갑자기 난다고 하면은 원형 탈모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병원을 가보셔야 되지만 뜨문뜨문 저도 많이 나거든요. 뜨문뜨문 나는 건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모가 아니라 그냥 너는 늙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흰머리 뽑으면 안 되는 거죠? 흰머리도 머리잖아요. 네. 그 뽑은 자리에 검은색 머리가 나는 게 아니라 안 납니다. 그 흰머리를 뽑으면 검은 머리가 날 확률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뽑다 보면은 어. 이제 털이 그냥 그 자리에 안 나게 되거든요. 아. 그래도 흰머리라도 있어야 그걸 염색을 하든 뭘 하든 되니까 흰머리도 소중히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흰머리도 내 머리카락이다. 소중한 나의 자산이다. 한 올 한 올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네.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약도 있고 뭐 주사 치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부과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를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아까 얘기 드렸던 탈모약을 먼저 복용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바르는 약을 좀 써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모발 이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즘은 많이 좀 트렌드가 되는 게 두피에 직접적으로 이제 주사를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영양분을 좀 공급하면서 좀 보조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있는데 흔히 요즘 많이 들으시는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것들 얼굴에도 하는데 두피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도 좋은 건 당연히 머리에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 두피 쪽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먹는 거 바르는 거의 차이는 약간 강도 세기의 차이예요? 아니면 다른 차이가 있어요? 먹는 약은 아까 호르몬 쪽으로 생각하면 되고 바르는 약은 보통 이제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머리 쪽으로 가는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하게 하는 보조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하나의 치료만 고른다면 전 먹는 약 치료를 더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먹는 약이 못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바르는 약으로만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남자분들은 먹는 약이 주가 되고 바르는 게 보조가 되는 경우가 많죠. 먹는 약 걱정하시는 분 중에 남성분들은 그 발기부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성기능 있고. 문제가 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면 먹지 마세요. 저 언뜻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맞죠, 것 같은데 먹는 약이 주는 부작용이 있나요? 호르몬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이 그걸 먹거나 아니면 만지거나 했을 때 기형아 출산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절대 금기고 네. 하지만 뭐 폐경이 되었거나 임신 계획이 아예 없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을 복용하기도 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기능 장애가 문제긴 한데 실제 보고는 뭐 1% 정도 미만이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같이 복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부작용을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머리가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약을 복용하는 것도 내가 피부과 가서 직접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맞아요. 약국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둘은 그러면은 피부과 약의 효능이 더 좋은 건가요? 피부과 약은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 차단하는 그런 약들이 피부과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이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바르는 약이랑 그다음에 영양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그런 주치료제는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복용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한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요? 그렇죠. 오, 보통 이제 40대부터 먹으면은 예방보다는 그냥 더 진행되는 걸 막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30대부터 먹으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진짜 내가 예방을 하고 싶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중에 탈모이신 분이 있다거나 유전. 그렇죠. 유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좀 늦지 않게 빠르게 먹는 게 나중에 뭐 모발 이식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많은 치료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저는 예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사 치료, 약 치료도 있지만 요즘은 두피 문신 그리고 이식
모발 맞아요. 이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선호도를 좀 따져보자면은 건강만 놓고 봤을 때 뭐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약물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게 좋은데 문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문신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염이나 염증 같은 것들이 두피 문신하고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두피가 안 좋아지니까 안 그래도 없는 털이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두피 문신은 좀 되도록이면 좀 추천을 안 해드리는 편이고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요즘 한국은 너무 많이 또 하고 또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모발 이식은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는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모발 이식 피부과에서도 하나요? 이 모발 이식 하시는 분들은 좀 전문적으로 모발 이식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들어가는 기기나 이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피부과 아니면 성형외과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탈모. 약을 먹으면 정말 자라나는 게 맞을까? 주사를 맞으면 자라나는 게 맞을까?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 치료 이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인지요? 보통 이제 복용이나 바르는 거나 뭐든지 한 3개월을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모발이 그 주기가 있기 때문에 네. 3개월을 봤을 때 효과가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복용을 더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효과가 3개월 지나도 못 보면은 더 강한 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병행하거나 이제 플랜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제가 느낀 바는 한 절반 정도는 모발이 더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한 30%에서 많게는 40% 이상까지는 모발이 더 난다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효과는 확실히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탈모 샴푸, 탈모 린스는 추천하십니까? 탈모 샴푸나 린스는 보조적인 요법으로는 당연히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약을 먹기 싫기 때문에 탈모 샴푸로만 치료를 하겠다 하면 무조건 불쾌합니다. 무조건 보조적인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정말 약 효과가 있다면 치약처에서 승인이 나갔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팔겠죠.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보험 처리, 실비 처리 이런 건 가능한지요? 정말 아쉽지만 일반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는 불가능하고요. 네. 그 원형 탈모는 질환으로 분리돼가지고 주사 치료라든지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탈모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다 한번 해결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탈모인들이 남모를 스트레스와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가발도 모자도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응원의 메시지 전달해 주세요. 탈모는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탈모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기가 좀 부끄럽다. 특히 어리신 분들이 얼른 빨리 이제 병원에 와서 증상을 진단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도 교정을 받고 탈모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빨리 예방할수록 그 비용도 적게 만들 수 있으니 자신이 이제 탈모가 걱정된다면은 바로 이제 주변에 있는 피부과 한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탈모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야지 여러분들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복톡스 또 찾아주시면서 댓글에 궁금증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박보거 원장님과 함께 이 시간 꾸려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